잠이 오지 않아 트위치를 켜니 노란 바다의 세계의 파도가 날 반기네. 별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주펄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의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이 됐네요. 이제 내일이면 2월도 끝이네요. 2월은 28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잠깐만, 내일이 일요일이고 그 다음 3일절 또 놀고 연휴구나. 정말 두렵네요. 연휴, 방학 이런 것들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단어입니다. 뭐 하죠? 뭐 해야 돼? 이거 참 잘 지내셨는지요? 굉장히 오랜만에 펄밤을 켰는데 저는 지난주에 조금 바쁜 척을 했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말년을 행복하게 11회 촬영이 있었고요. 그리고 승우 아빠하고 같이 앉기 시즌2 촬영이 있어가지고 이틀을 이제 밖에서 보내고 나머지 날들도 뭐 단행본 교정하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밤에 이제 집에 오면 기절하고 그래서 라디오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곡해 놓은 것도 없고 사연도 추려놓은 게 없어가지고 오늘은 펄밤 클래식 선곡도 내맴 사연 없이 그냥 내 얘기만 하기 대작전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였습니다. 같이 앉기 얘기부터 해야 되나? 같이 앉기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앉기는 이제 승우 아빠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도 알 수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리를 하시던 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유튜버신데 너무 재미있는 요리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한 100 몇십만 명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초대형 유튜버입니다. 저하고 침착맨님 구독자를 합쳐도 그분한테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분이 계신데요. 같이 앉기라고 이제 같이 음식을 해 먹으면서 토크를 하는 그런 옛날에 그 이홍렬의 참참참 뭐 요런 거 아세요? 그런 느낌의 이제 토크쇼인데 제가 시즌 1 때 나갔어요. 시즌 1 이제 첫 방송이 첫 번째 게스트가 침착맨이었고 제가 세 번째였는데 침착맨님이 그때 같이 떡볶이 만들고 저는 소세지 만들었어요. 제가 승우 아빠랑 소세지 만드는데 채팅창에 계속 오우야 나는 소세지 만들고 있는데 오우야 승우 아빠 거는 너무 진짜 탐스럽게 나왔네요 막 이러고 역시 승우 아빠 소세지는 막 이러면서 오우야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고 아무튼 그게 잘 됐는데 그 시즌 2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시즌 2는 조금 규모를 키웠다고 해야 되나? 샌드박스 스튜디오에서 이제 하게 돼가지고 갔지요. 거기가 이제 용산으로 이사했거든요. 원래 강남에 있다가. 근데 제가 이제 운전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저 상암동에 이제 그 MBC에 촬영 있을 때 가끔 운전해서 가면은 재수 없으면은 막 2시간 걸릴 때도 있거든요. 양재 이런 데서 막히기 시작하면은 진짜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근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분당에서 용산까지 1시간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샌드박스가 그 센트럴 타워인가 아무튼 용산역 앞에 엄청 높은 그 빌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고층에 있어요. 28층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올라가니까 승우 아빠랑 침착맨이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저도 한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셋이서 조금
환담을 나누다가 이제 촬영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마이크를 보통 차거든요. 근데 샌드박스에서 정말 정말 음향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엄청나게 신경을 쓰더라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신경을 쓰더라고. 옛날에 뭐 무슨 일이 있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절대로 울리지 않는 핀마이크인데 완전 뮤지컬 배우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볼에다 붙이는 거. 그런 거를 붙이면서 막 테스트를 막 철저하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마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녹화를 들어갔는데 그 캠핑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트지만 캠핑장 세트를 만든 거지. 그런 해먹 같은, 해먹이 아니고 그런 캠핑용 의자에 막 장작도 있고 그런 뭔가 캠핑용 테이블 그런 것들을 이제 세팅해 놓고 인조 잔디도 깔고. 근데 뒷배경이 완전 이제 하얀 벽인 거예요. 그 바닥은 그런데. 근데 갑자기 PD님이 약간 또 그 마이크 세팅하실 때 걱정된 얼굴로 오시더니 저 펄님 혹시 모자를 써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벗어야지 전줄 알 텐데요 하니까 그 배경하고 제 머리가 합쳐져가지고 그 뭐가 좀 문제가 되나 봐. 그 화이트 밸런스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처음에 썼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조금 살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좀 그 비닐을 쓰니까 그 침착맨이 그 별로다. 아파 보인다. 같이 한 끼가 아니고 마지막 한 끼 같은 느낌이다. 싫다. 이래가지고 그냥 벗는 쪽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벗었죠. 벗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데 거기는 스튜디오가 바로 위에 스프링 쿨러가 있어가지고 불을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인덕션을 하나 가져오셨고, 인덕션은 불은 안 나잖아요.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이런 거 그런 걸 가져오시고 예전처럼 막 처음부터 빡세게 요리하는 게 아니고 좀 간편식 그런 거 위주로 이제 하는 쪽으로 가기로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슈바인 학센이라고 그 독일식 족발하고 비빔면인데 거기에 마라 소스를 넣어서 비벼가지고 그 위에 정말 감동란을 하나 얹은 그런 정말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게스트가 같이 안 만들었어요. 승우 아빠가 다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전에 식전주를 또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칵테일을 배우셨더라고요. 전문가분을 모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어울리는 식전주를 하나씩 만들어주셨는데, 침착맨한테는 야스 온 더 비치라고 그 복숭아하고 뭐 이런 게 섞이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맨날 그 침착맨님한테 눈이 야하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야스 온 더 비치를 만들었는데 이제 논 알콜이었어요. 왜 논 알콜인지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저는 버스를 타고 왔는데 침착맨은 또 운전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논 알콜 야스 온 더 비치를 이제 마셨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칵테일 이름을 맞출 때 침착맨이 이게 좀 자극적인 이름이다라는 힌트를 주셨어요. 승우 아빠가. 그러니까 갑자기 침착맨이 나 알 것 같아 하더니 야스밤 아니냐고. 그래서 비슷하지만 틀렸죠. 그래서 어쨌든 야스 온 더 비치를 먹었습니다. 톰 존스의 야스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전주를 마셨고요. 저한테는 그 멜론 시럽이랑 파인애플 주스 그리고 라임이 섞인 또 칵테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름이 뭐더라? 약간 일본 이름 같았는데 미도리였나 뭐였더라? 진주만 펄하버라는 걸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비빔면도 너무 맛있었고 슈바인 학센도 너무 맛있었고
슈바인 학생을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 치워서 족발 뼈다귀만 남았는데, 그 침착맨이 침소리할 때마다 자꾸 영화 황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족발을 같이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 승우 아버지 채널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풀샷만 나오고 사실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거든요. 아마 유튜브에는 편집본이 올라오겠죠. 저희 개인 카메라 이제 클로즈업 이런 거 섞여가지고 재미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서 이제 좀 이어나간 장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기계가 못 잡더라고요. 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죠? 말년을 행복하게 11화를 찍었고, 제가 이제 5월달에 아버지하고 전시회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였어요. 왜냐면은 작년 여름쯤에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작년 여름이면 아직 빙탕으로 연재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돼 있어서, 이건 못한다, 절대 못한다, 이거는. 그랬는데 제 아버지가 하자 그래가지고, 한 1년 쉬면은 어차피 1년 후인데 1년 사이에 그런 거 다 이제 다시 재밌는 거 하고 싶은 거 생긴다고.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막상 2달 앞으로 이제 다가왔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돌아오기는커녕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렸어, 그 창작력이.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고심 끝에 그 미술관에 사과의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더라도 그 아버지와 어떤 1대1 대응의 그런 전시가 아니고 그냥 피처링 정도로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아무튼 보냈어요. 근데 큐레이터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또 하게 됐어요. 맞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전시가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미지를. 그러면은 3월, 4월은 그거를 좀 거기에 시간을 좀 쏟아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거 때문에 좀 심란했습니다. 지난 한 2주간. 아무튼 그랬고요. 노래 하나 또 틀어드릴게요. 이거는 제 싸이월드 도토리로 제가 도토리 5개 주고 산 싸이월드 배경음악 중에 하나인데요. 좋습니다. 서드 스토리의 드라이 유어 아이스였습니다. 제 싸이월드 배경음악 중에 하나였는데, 싸이월드 다시 부활한다고 하더라고요. 5월이었나 3월이었나? 제가 저번에 없어지기 전에 사진을 이제 백업을 전부 못 받고 없어져가지고 되게 아쉬웠거든요. 제 2002년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의 사진들이 거기 다 있는데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이번에 부활되면은 그게 다 복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꼭 전부 백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업 받을 수 있는 버튼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싸이월드 같이 보기요? 그건 이미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싸이월드는 예전에 사진을 이제 미니홈피에 올리면은 가로가 400픽셀로 고정이었어요. 자동 리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에서 보면은 되게 이제 사진들이 작아가지고 좀 저화질로 저장이 돼 있는 게 참 또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보면 눈 빠지죠. 그리고 이제 일일이 미니홈피를 찾아가는 형식 자체가 지금 어떤 타임라인에 익숙해진 요즘 사람들한테는 불편 그 자체죠. 그래서 아마 싸이월드도 없어지기 전에는 타임라인식으로 좀 그 교체가 됐던 것 같은데 뭐 잘 되지는 않았죠. 근데 이 어떤 식으로 부활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싸이월드만의 특색이 미니 홈피인데
그 형식 자체가 이제 좀 사람들이 귀찮은 건데, 그거를 과연, 싸이월드가 어떻게 인스타나 이런 거랑 어떻게 다를까요? 그나마 지금 가장 싸이월드 갬성하고 비슷한 거는 그나마 인스타가 좀, 왜냐면은 저는 싸이월드는 조금 민싸 느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둘을 이제 쪼개가지고 인싸는 인스타로, 아싸는 트위터로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나오면은 백업이나 좀 쉽게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선곡은 그 당시에 이제 싸이월드 제 배경음악들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소울맨과 마이너스의 바이바이 블루버드였습니다. 이것도 제 싸이월드 배경음악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들어도 좋다. 하긴 뭐 그때 좋아서 들었으니까 지금 들어도 좋겠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무슨 음악 잡지에 나왔는데, 아무튼 사람은 34살 이후로는 신곡을 듣지 않는데요. 여러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분도 계시겠죠? 뭔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또 까먹었네. 뭔 얘기 하려고 그랬죠, 제가? 다프트 펑크 배경음악이었다고요? 다프트 펑크가 얼마 전에 해체했더라고요. 93년부터 했으니까 28년하고 헤어졌으면은 거의 졸혼이라고 해야겠죠? 사이가 나빠서 헤어진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그 헤어진 영상을 또 찍었더라고요. 그 로봇이잖아요. 그 지구에 불시착한 로봇 둘이라는 그 컨셉이잖아요. 근데 하나가 폭파가 되면서 끝나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좀 깔끔하게 잘 헤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침펄도 저런 식으로 한 명이 폭파되면 참 재밌겠다.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폭파되는 쪽이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거는 오래전에 찍은 일렉트로 어쩌고 그 영상이에요? 이 헤어지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암튼 원만하게 합의하셨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은 또 안 들을 수가 없잖아? 제가 그 다프트 펑크 노래 중에서 또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또 안 들을 수 없죠? 다프트 펑크의 Get Lucky였습니다. 우리 아빠 나이트 갔어, 우리 아빠 나이트 갔어 라고 채팅창에 우리 아빠 나이트 갔다. 콩가루네요. 아무튼 나이트 기러기, 우리 아빠 나이트 기러기. 정말 콩가루네요. 아빠도 갈 수 있지. 왜? 아빠 되고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그만큼 신나신다는 거지. 오늘 또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노래 나가는 사이에 금요일 밤, 지금이 이제 12시 넘었지만 어쨌든 금요일 밤이잖아요. 금요일 밤에 들으면 또 좋은 노래가 하나 있어가지고 틀어드리겠습니다. 리틀 리버 밴드의 리미니싱이었습니다. 신청곡이랑 사연은 여기 화면 보시면은 제 사진 밑에 blog.naver.com/noisemaster, 저기가 이제 제 블로그인데요. 저기 가면은 신청곡하고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남기시면 되고요. 신청곡은 유튜브 링크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연은 비밀글로 써주시면은 제가 다 읽고 이제 추려서 읽어드립니다. 많이 보내세요. 대부분이 고민이 많고, 이런 게 고민입니다, 저런 게 고민입니다, 요런 게 한 70%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는 이제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고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질 것 같아요. 근데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 공감을 원하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공감만 하려고요.
자, 채팅창에 물음표가 가득이네요. 이럴 땐 또 노래를 들어야 돼요. 플레이어의 베이비 컴백이었습니다. 그 승우아빠님께서 만들어주신 칵테일 얘기가 채팅창에 나와서 기억이 나는데, 그 빛깔 있는 책들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런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인데 작고 얇고 사진이 되게 퀄리티가 높은 사진들이 많고, 그게 이제 분야별로 다 있어요. 무슨 아무튼 없는 게 없어. 뭐 기와집, 무슨 아무튼 없는 게 없어. 아무튼 지옥도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책이 있는데, 뭐 자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칵테일 책이 저희 집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칵테일의 어원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억이 나는 게, 그게 이제 쓱까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쓱까 할 때 그 새의 꼬리 깃털로 이제 저었다는 거야. 그래서 칵테일이라는 거야.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 뭐 그런 기원설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칵테일은 진 앤 토닉입니다. 진 앤 토닉을 되게 좋아하고, 진이라는 그 술에 토닉 워터를 탄 거죠. 보통 진 토닉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약간 그 사파이어인가 파란 병에 든 진이 있거든요. 그거를 좋아합니다. 땡기는데. 그리고 위스키는 제가 위스키 광고 만화를 한번 그리려다 엎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 싱글 몰트 위스키였는데, 그 이름이 뭐더라? 글램피딕이었는데, 그거를 콘티를 보냈는데 별로다 해서 이제 빠꾸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보냈는데 또 별로다 해서 빠꾸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실 안 마셔봤는데 그러려니까 잘 안 된다. 한 병 보내봐라. 사겠다고 내가, 그러니까 사겠다고. 그래서 이제 받아서 마셨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콘티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안 됐어요. 결국은 엎어지고 그 술값만 내고 그냥 그랬던, 정말 어질어질하네요. 그때 술값을 안 받았어. 결국은 거기서 그냥 콘티비로 퉁친 것 같아. 왜냐면은 그게 또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통신 판매를 한 게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우편으로 나한테 왔고 내가 돈을 지불하면은,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또 위스키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곡이 있네요. 알렉산더 진의 위스키 앤 몰핀이었습니다. 위스키도 먹어봤고 몰핀도 맞아봤네요. 그러고 보니 몰핀은 예전에 요로결석 때 응급실 실려가서 맞았는데 몽롱합니다. 그것도 어쩌다 보니까 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술을 거의 먹지 않게 됐어요. 일단은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된 것도 좀 많고, 동네 친구들이 이제 없어졌죠. 예전에 일산에 다 모여 살 때는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다 이제 동네에 사니까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번, 4번 막 이렇게 해서 항상 저희가 자주 가는 돼지 껍데기 집이 있었거든요. 그런 돼지 곱창은 싸잖아요. 돼지 곱창하고 뭐 돼지 껍데기랑 항상 소주 먹고, PC방 가서 이제 스타크래프트나 아니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하는 게 그냥 일과였어요. 20대 초중반의 일과였고, 그러다가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 술 먹을 일이 거의 없어져서 지금은 술을 1년에 한 서너 번 마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계절에 한 번씩 마시는 것 같고, 집에서도 원래는 맥주 한 캔씩 홀짝 거렸었는데 통풍 생기고 그러면서부터는 그것도 이제 안 먹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술이 없는 삶이 됐습니다. 딱히 뭐 불편하지는 않은데,
가끔 그 분위기가 그리울 때는 있어요. 그 술이 그리운 게 아니고 그냥 술 먹으면서 사람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한 최대 4명 정도가 도란도란 술 마시는 그 분위기가 그리울 때는 있습니다. 4명까지입니다. 5명 되면은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3명이 얘기하고 2명이 얘기하고 다 같이 얘기하는 건 4명이 한계다. 그래서 그런 날이 왔으면 또 좋겠고, 치맥도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안주는 소주 안주로는 두부김치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은데 다 좋아하고, 맥주 안주로는 명태를 튀긴 게 있어요. 먹태라고 혹시 아세요? 먹태? 그거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항상 가는 술집이 있어요. 무슨 해운대 쪽에 있는 데인데, 그 이름이 먹태로 되게 유명한 그 맥주집이 있거든요. 무슨 붉은 해적이었나? 뭐가 하여튼 있는데, 거기 가면 무조건 이제 마인드씨 작가님하고 이제 거기를 갔었는데, 생각이 나네요. 그거 마요네즈랑 간장을 섞어서 청양고추를 썰어 넣어. 그거 찍어 먹으면은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한창 수입 맥주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 맥주랑 비교가 되면서 한국 맥주는 밍밍하다 하면서 수입 맥주, 이제 뭐 밀맥주, 흑맥주 막 그런 거를 한창 동안 이제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은 막 4캔에 10,000원 행사하니까 못 참지. 근데 어느 순간 다시 돌아왔어요. 한국 맥주. 그냥 그거 먹어요. 클라우드. 맛있던데? 그냥 오히려 가벼워서 좋더라고요. 밍밍해서. 클라우드 맛있던데요? 제가 먹어본 맥주 중에 제일 맛있었던 맥주는 그 일본 출장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지금은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에비스라는 맥주가 국내 수입이 안 됐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에비수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그 박물관에 가면은 방금 만든 맥주를 먹을 수가 있는 그 시음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 진짜로 간 만든 맥주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게 보관을 잘 못하고 그 관을 잘 안 닦으면은 맛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관리가 잘 된 데서 먹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또 생각이 나네요. 에비수는 굉장히 비싸고 제 기억에 제일 처음 등장했던 게 제 머릿속에 들어왔던 게 그 에반게리온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여자가 이제 냉장고를 열면은 냉장고 안에 아무것도 없고 에비수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장면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그때 난 그 상표를 처음 알았어. 에비수. 먹고 싶네요. 에비수. 다음 노래 듣겠습니다. 맥 에일리스의 Easy였습니다. 참 좋죠? 이 맥 에일리스 Easy 그 앨범 자켓이 커다란 하얀색 예쁜 벤이 되게 예쁜 배경에 서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저 오늘 드디어 자동차를 계약했습니다. 그 예전부터 얘기했던 차인데 브롱코라는 차가 있거든요. 호드에서 이번에 새로 나오는 지프인데요. 예약을 했어요. 근데 올해 말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한 20만 대가 주문이 밀려 있다고 해서 아무튼 올해 하반기 늦으면 예약도 있으니까 내년 초에 받을 수도 있겠는데 차가 지프인데 고를 수가 있어요. 그 투도어, 포도어가 있더라고요. 문 2짝짜리가 있고 문 4개짜리가 있는데 2개짜리가 프로포션이 좋더라고. 2개짜리로 주문했습니다. 2개짜리도 이제 뒷자리는 있고 근데 4개짜리는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2개짜리로 했다. 색깔이요? 색깔은 얼마 전에 제가 방송 키고 그 시청자 선생님들에게 설문을 했는데 오렌지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오렌지 색하고
그 kaktu스 그레이라고, kaktus가 이제 선인장인데 약간 그 푸른 기운이 도는 회색이었는데요. 오렌지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기안84 같은 경우는 그레이를 추천했고, 침착맨은 또 오렌지를 추천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제 추천도 갈리고, 그래가지고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은, 곤색도 있었는데 곤색은 안 이뻐서 안 했어요. 결국은 10개월 뒤에 공개됩니다. 색깔은. 아무튼 투도어, 찌푸. 예쁘겠죠? 그때 웃긴 게 오렌지가 많이 나오니까 채팅창에 누가 지 차였으면 그레이로 한다고, 남의 차라서 오렌지 추천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는 오렌지를 했을까요? 그레이를 했을까요? 저희 동네가 이제 산 위에 있어가지고 그 눈이 오면은 차들이 막 난리가 나요. 제 차도 옆구리 받쳐가지고 그 문짝 간 거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게 그냥 언덕에서 내려온 차가 박은 거거든요. 주차된 제 차를.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산에 사는 사람은 산 자동차를 사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엄청 커다란 찌푸를 한번 생애 처음으로 주문을 해봤는데 모르겠네요, 어떨지는. 포드 자동차는 처음 사봐가지고. 예, 오프로드예요, 저희 집이.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이제 산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염따님이 나타나가지고 악플 달고, 그 우우우 하면서 이제 그 엄지손가락을 내리고 있는 소인배나 타는 차라면서 이제 악플을 또 달고 가셨더라고요. 아주 굴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차의 어떤 재원을 설명하면서 뭐 300마력에 가깝고 4륜 구동이고 이래서 소인배가 타는 차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소인배가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소인배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소인배예요. 그래서 이 소인배는 가불기예요. 그냥 소인배로 그냥 살아야 돼요. 정말 무섭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 또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게 또 소인배야. 미쳤어. 메타 소인배.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였습니다. 제가 이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아무튼 자주 트는 곡인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노래들 들으면 오른쪽에 유튜브 창에 그 비슷한 곡들이 많이 선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해요. 참 편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나와버리네. 들어요 그냥. 제프 버넷의 Call You Mine 였습니다. 이 노래도 참 좋죠? 좋은 노래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저는 이제 2곡 틀고 갑니다. 왜냐면 내일 할 일이 또 많기 때문에. 노래 없이 사연은 들을 수 없냐고요? 이 노래 없이 사연은 들을 수 있냐고요? 사연은 이제 다음 벌밤 때는 신청곡이랑 사연 다시 또 채워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장하려고 켰다가 5등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펄밤한 거거든요. 4등 했으면 지금도 전장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준비를 좀 더 해서 오겠습니다. 다음 곡은 솔리드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2집이 나왔어요. 1집도 나왔는데 사실 이 밤의 끝을 잡고가 2집이었거든요. 1집은 아무도 몰라, 망해가지고. 그래서 2집부터 이제 빵 터져가지고 제가 엄청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3집 내고 4집 끝이 아니길 내고, 그때가 이제 완전 너무 좋았었는데 그때 이제 해체를 하게 돼가지고, 언제 재결합 안 하나 하고 있는데 한 2년 전인가 재결합을 해가지고 앨범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참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솔리드의 신곡이죠. 내일의 기억 듣고 왔습니다.
솔리드의 내일의 기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공식 뮤직비디오 클립인데 조회수가 25,000이야. 어떻게 된겨. 슬프네요. 나작 소리 아니고 나만의 큰 솔리드는 어떻게 된 거야. 자,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사연이랑 또 신청곡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좋은 연휴 되세요. 안녕.